지상파 방송국의 프리미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청률 조사에 따르면 MBC의 메인 뉴스 시청률이 1%가량으로 집계되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방송가에 영향력 있는 드라마 작가들의 작품이 특정 종편과 케이블로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과 침체로 재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의 명암, 이 문제에 대해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주재원 교수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지상파 방송의 프리미엄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학교에서 언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학생들의 미디어 이 수용 실태 이런 것들을 이제 매 학기 점검을 해보는데요.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어제 개강을 했습니다. 이제 방송 관련 수업에서 이제 약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평균적으로 TV를 단 1분도 보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5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예. 40명 중에 약 3분의 2 이상이었어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더 이상 지상파 방송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선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된 게 미디어 환경이 다양화된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케이블 다매체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뭐 1인 미디어 같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가 이제 등장함으로써 이제 브로드캐스팅의 개념에서 이제 자신의 취향과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선별해서 보도록 하는 일종의 내로우 캐스팅 환경으로 이제 변화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뭐 특히 지상파 채널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는 것이 다채널 플랫폼에서 이제 앞자리수 번호를 배정받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죠. 예. 어차피 200여 개나 되는 채널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러한 어떤 상황 자체가 지상파 방송들에게 전혀 이제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요인은 이제 지상파 방송의 컨셉이나 틀 자체가 예. 너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어서 이제 40대 이하의 시청자들의 입맛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예.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비판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녁 시간에 방영되는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배우나 드라마 제목만 바뀔 뿐이지 항상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 되거든요. 예. 뭐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뭐 약혼, 파혼, 뭐 가족 갈등 등등 외에는 소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공영방송사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 예.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안전하게 어느 정도 시청률 나오는 소재 가지고 하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케이블 방송사들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드라마나 뭐 새롭게 시도하는 오락 콘텐츠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예. 뉴스 같은 경우 보면 그래요. 사실 전에 같으면 뉴스 하면은 그래도 공영방송인 KBS, MBC 여기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했는데 요즘은 이쪽은 좀 아래로 쳐지고 종편 채널에서 1위가 나오고 뭐 그래요. 이런 변화 이거 뭐 어떻게 생겨난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지난 보수 정권 10년간 이 공공성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뉴스로 일관한 지상파 뉴스 스스로의 작업 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세월호 때 지상파 방송들이 자행했던 어떤 그 만행에 가까운 보도 행태들 이런 것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지상파 방송들은 철저히 언론이기를 포기했고 다른 종편들과 전혀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JTBC 같은 매체가 어떤 일관되고 차별화되는 보도 전략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제 신뢰도를 얻었던 거죠. 예. 이후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촛별혁명에 이르기까지도 지상파 방송은 종편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별화된 뉴스의 퀄리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KBS나 MBC 그 사장도 다 바뀐 지가 좀 이제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특히 MBC 같은 경우 보면은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뉴스 시청률이 뭐 옛날에 비하면은 정말 뭐 형편없이 떨어지고 상태가 계속이 되는데 이거 앞으로 뭐 계속 이럴 것 같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신뢰도를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신뢰도라는 것이 이제 그 종편들이 이제 굉장히 단기간에 특히 JTBC 같은 경우는 이제 쌓아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JTBC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은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벌 언론의 한계 그리고 단기간에 어떤 손석희라는 스타 언론인 예. 이 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보도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JTBC도
어떤 탄탄한 신뢰도 그리고 향후 몇 차례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될 텐데 예. 가령 손석희 사장이 없는 JTBC의 경쟁력이 예.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등등의 이제 이 궁금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이제 JTBC의 앞날 이게 장차 어떻게 될 건지 그건 또 사실 말씀대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스트 손석희 생각해 보면은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디어 사용자들의 이 패턴이 크게 변하면서 지상파가 이제 위축이 된 거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그러면 이 지상파는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유통되는 매체가 다양해지는 만큼 어떤 그 지상파 방송도 결국에는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그 차별화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기대와 맞물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불편부당성, 예. 공정성 이런 예. 것으로 승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청률 지상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또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해보면 유통되는 매체가 다양하지 않았을 때도 한국의 이제 지상파 이제 방송사들이 시청률 지상주의로부터 자유로웠는가 예.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제 독과점 구조로 인해서 모든 권력을 이제 그 혼자 독점하다시피 하는 뭐 제작 노동의 환경 문제라든지 뭐 외주 제작사나 이제 방송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횡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오랜 관행으로 이제 지상파 방송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공영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는 결국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제 두 곳, MBC는 이미 박문진 이사 이제 선임을 했는데 그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어요. 부적격자 둘러싼. 그리고 KBS도 이제 조만간에 이사진 선임을 할 텐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왜 이렇게 그냥 논란거리가 매번 되는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2016년 7월에 이 소위 언론장악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뭐 이미 2년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고 지방선거 여파로 이제 완전 묻혔다가 이제 며칠 전 22일에서 이제 그 과방위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해서 다시 논의가 재개된다고 이제 알려졌죠. 예. 이 개정안의 이제 골자는 결국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7대6으로 추천하고 사장을 뽑을 때 이제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게 이제 핵심 골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지금 지난해 10월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안을 냈어요. 그 안에 보면 공영방송 이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여야가 아닌 중립지대 이사진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사진 임기 교차제, 그리고 연임을 제한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 라는 등의 어떤 운영 투명성을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국회에서 지금 2년째 계류하고 있는 이 언론장악 방지법 안과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안이 어떻게 적절하게 이제 조율이 되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 이 방안으로 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통과되고 예. 또 이것이 이제 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하는 예. 문제로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그래야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악순환 반복되고 뭐 이러는 거 좀 해결이 근원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MBC가 김재철 사장 때 그때 인사청탁을 뭐 공공연하게 당시 여당 쪽,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이죠. 이쪽으로부터 많이 받아가지고 사원 채용하고 이제 그랬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방송사 더군다나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치권 인사 청탁 받아서 사원을 채용하고 그러는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네, 저도 어제 그 보도를 접하고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뭐 이제 그 이야기가 돌았다고 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건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공영방송을 관영방송으로 만들고자 했던 대표적인 이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정말 이러한 참담한 실체들을 예,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공론화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개선해 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어떤 안일한 생각이 머무르면 예,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정치인 입에서 그때 뭐 추천서 써줬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인정을 하니까 이런 건 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또 조사를 제대로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예, 네, 예, 오늘 지금 지상파 방송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자본과 권력에 예속되지 않는 언론사를 모델로 해서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론계의 문제 계속 많이 관심 갖고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주재훈 교수였습니다. 댓글 더 들어온 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토토 황영님, 지상파가 힘 못 쓰는 것이 종편의 순기능이라면 순기능이겠네요 하는 그런 이제 의견 주셨고요. 제주 불안당님, 망치 부인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가끔 정치 상황을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동감이 갑니다. 예, 그래도 응원합니다 하면서 좀 진솔한 의견 또 이제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을 듣고 계십니다. 인천 유치원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해자가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을 적용받는 소년범들, 과연 소년법은 정말 그들을 보호하는 법일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박옥식 소장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들어서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범죄 사건들 계속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참 사회적인 충격도 주고 그러는데요. 이런 보도들, 소식들 접하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굉장히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 범죄와 특히 폭력, 강력 범죄 이런 것들 때문에 미래를 망쳐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보면은 가해자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처벌이 좀 애매해지고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법 체제 이렇게 보면 물론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와 교화가 중심이 되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법 취지와는 다르게 이 가해 청소년들 같은 경우, 범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악용한다는 데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조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답변도 했는데 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추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많이 달라질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충분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법률가들이라든지 인권을 좀 주장하는 분들이 좀 너무 청소년들 한번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처벌만 하면 범죄자만 양성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말씀을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 이제 저는 학교 폭력을 한 20년간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서 접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학교 폭력이 0.8%거든요. 작년 2차 실태 조사에서 보면 교육부에서. 근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0.8%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2011년도 요때 대구 건군 사건 있을 때만 해도 그게 13%, 20%까지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을 강력하게 보완해서 처벌하자. 가해자들을 처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했던 결과가 지금 굉장히 우수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처벌하자는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하면 무조건적인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 유혹에 빠지려는 미성년자가 나는 나이가 아직 안 되니까 무슨 일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다. 이런 것도 이용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강력범죄 청소년들 대부분은요 소년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 알고서들 그래요? 그렇죠. 부산 여중생 사건도 그랬죠.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도 그랬죠. 다들 이 가해자들이 이 소년법을 알고 있어서 이 정도면 소년원 한번 갔다 오면 되겠지. 그래서 소년원 갔다 오는 것을 마치 훈장 달고 오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용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소년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소년법 자체도 이게 53년도에 제정된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회가 지금 벌써 65년이 지난 지금 사회의 청소년들은 과거 65년 전의 청소년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 신체 발달도 뭐 빨라지고 또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시기에 이 법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처벌 중심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접근을 했을 때에도 이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소년법도 그 뭐 촉법 소년 연령도 낮춰서 보호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벌될 수 있다. 예. 이런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지난주에 서울대 군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찍던 고교생이 이제 잡혔어요. 그런데 네. 1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가 소년 보호 처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재범을 한 사례가 되는데요. 이런 네네. 그 재범의 그 비중 이게 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범률이 그 2017년도 경찰 백수 통계를 보면요. 소년 범죄자들 재범률이 그 2012년부터 16년까지 거의 40% 내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네요. 그리고 뭐 예. 2013년도에는 41.6%로 증가한 다음에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예. 아직도 그 40%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래 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범률이라는 게 이 소년법이 너무 그 약화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을 악용하게 되고 계속 막 잠깐 갔다 오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그 느슨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이제 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럼 아예 소년법 폐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소년법 폐지는 사실 어려운 얘기고요. 예. 소년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쩌다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접근이 돼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예.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우리 청소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법을 좀 강화시켜 놓고 그거에서 이제 그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예방적 조치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예. 그리고 피해자들 지금 가해자 중심의 이 법적인 체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안 되고 인생을 망쳐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예. 소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청소년 폭력 연구소에서 계시다 보면은 그동안 이제 많은 청소년 피해자, 가해자 다 뭐 접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청소년들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우리 그 소중한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요즘에 청소년 범죄나 폭력들이 너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우리가 그동안에도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강화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그 약화된 그런 수준을 우리가 봤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안전벨트 안 메고 다닐 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은 법 적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것 같이 우리 청소년들 가해자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 너무 감성적으로 관용을 해야 된다 인권 차원에서 가해자들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그 많은 피해자들에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서라도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게 이제 더 나은 제도적 대안이 될지 사회적으로 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박옥식 소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청와대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교체한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들은 황 전 청장이 가계동향 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 때문에 문책당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조사 결과를 통계청에 내놓은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질이 아닌 차관 인사 주기를 고려한 교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인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계청의 통계만큼은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정권에게 불리한 통계가 공표되지 않도록 통계청에 압력을 넣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일도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통계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차제에 어느 정권에서든 통계청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채혁, 작가 최민아, 진행의 시사평론가 유창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